안녕하십니까.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최근에 한미반도체, 프로텍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런 이야기들이 용어들이 나오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이야기가 막 일반 투자자들한테 궁금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본딩 이야기가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하이브리드 본딩 이전에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본딩 방식이 크게 4가지 정도 됩니다. 지금 이 4가지가 어떤 건지 알아보고요. 각 본딩에서 어떤 회사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면 좀 더 이 기술적 흐름을 좀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쓰이고 있는 본딩이 이제 4가지입니다. 매스 리플로우 본딩 하고요. TC 본딩. 이게 이제 열압착 본딩이라고 하는 거죠. 레이저 어시스티드 본딩. 이게 이제 레이저 리플로우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MR, MUF 이 4가지 정도로 본딩 방식이 나뉩니다. 요 다음에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인데요. 하이브리드 본딩하고 현재 쓰고 있는 이런 본딩의 차이점이 뭐냐? 본딩의 목적하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본딩은 칩 다이하고, 칩 다이는 이제 저희가 웨이퍼에 이렇게 모는 종이처럼 이렇게 펴있는 게 칩 다이라고 하거든요. 칩 다이하고 기판을 붙여서 전기적 연결을 하는 게 현재 쓰고 있는 본딩의 목적이에요. 그럼 하이브리드 본딩의 목적은 뭐냐? 칩 다이는 남아있는데 기판이 없어지는 겁니다. 칩과 칩이 바로 붙는.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하고 현재 쓰는 본딩하고 목적이 다르죠. 그리고 방식은 또 뭐 어떻게 다르냐? 미세한 돌기 범프라고 합니다. 이 미세한 돌기를 사용해서 하는 게 현재 사용하는 그런 본딩 방식이고요. 하이브리드 본딩은 여기 미세한 범프 대신에 구리 배선을 통해서 배선 길이를 줄여서 하는 게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이렇게 구분은 간단한데 실제로 들어가면 정의가 좀 다 다르기 때문에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본딩이란 말이 붙인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전기적 연결을 하려고 붙이는 겁니다. 단순히 뭐 물질적으로 2개 붙여서 뭐 하겠습니까? 범프를 이용해서 전기적 연결을 하는 이유는요. 입출력 단자 개수도 늘릴 수 있고 과거 와이어보다는 짧은 연결 거리로 인해서 신호 특성에 많은 장점이 생깁니다. 범프를 이용해서 칩 다이 밑에 붙여 놓으면 이걸 플립 칩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거를 기판에 붙이는 게 전통적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4가지 본딩 방식인 거죠. 그래서 플립칩 본딩을 하기 위해서 무연납 또는 CU 필러라고 구리 필러라는 범프 구조를 이용합니다. 이 방식은 매스 리플로우 방식이 있는데 플립칩을 기판 위에 살짝 올려진 상태에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으면 리플로우 장비 안을 지나가면서 본딩이 됩니다. 각 장비 내에는 구간별로 온도가 설정되어 있어서 솔더가 녹았다가 다시 굳으면서 본딩이 되거든요. 이게 매스 리플로우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수분간 이어지는 이런 본딩 과정에서 범프 또는 칩의 미세 회로층에 손상이 생깁니다. 칩과 회로 기판에 열평장 계수가 틀려가지고 본딩의 목적인 전기적 연결이 정교하게 정밀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아래층이 서로 다르게 팽창하는데 정밀도가 유지될 리가 없는데 이런 문제는 마이크로 범프, 범프가 굉장히 작은 거는 마이크로 범프라 그러는데 그런 정밀 공정에서 더욱더 문제가 불거지겠죠. 열평창 계수 문제가. 거긴 약간만 틀어지면 얼라이먼트가 다 어그러질 테니까요. 그래서 요거에 대신해서 나온 게 레이저 리플로우 방식입니다. 레이저 어시스티드 본딩, LAB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리플로우 장비를 5분이나 7분 동안 통과하는 대신에 레이저를 사용해서 1, 2초 안에 칩 부분에만 열을 가해서 본딩하는 방식입니다. 열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고 열을 가하는 면적이 부분적이어서 칩하고 범프에 상대적으로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낮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쉬워 보이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문제는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서 양산 라인에 적용하지 못하고 일부 분야에만 채택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프로텍이 암코하고 공동 개발한 LAB가 현재 하이브리드 본딩을 제외하면 현재로서는 가장 앞선 기술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면 키포스트 장년 기술을 보면요. 이미 애플은 M1 패키지부터 LAB 기술을 도입했는데 이 패키지 공정이 스태츠 칩팩,
엠코 이런 오사트 업체에서 진행이 됐대요. 레이저 장비가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는 프로텍이 공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프로텍 주담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기사 내용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언론에서 그 엠코에서 반대를 해서 TSMC에 납품을 하지 못했다라는 언론 기사가 있었는데, 이미 엠코 말고도 다양한 오사트 업체에 LAB 장비를 공급을 해서 매출을 상당 부분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엠코 해양에 얼마 들어가는지 그거는 말씀해 주실 수가 없는데, 최근에는 120억까지 매출이 쭉 올라왔다고 지나가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다. 뭐 1000억, 2000억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증하지는 않겠지만 자사가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과 함께 이 LAB 장비가 널리 쓰일 거로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미 양산 장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단 공정에만 쓰이고 있다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LAB 장비는 넘버원이 한국의 프로텍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TC 본딩은 뭐냐면 열압착 본딩인데요. 매스 리플로우처럼 오븐에 넣고 한 번에 굽는 게 아니고 기판과 칩에 다른 온도를 가한다고 합니다. 이 열팽창 계수에 맞춰 가지고 온도를 달리 가한다는 거죠. 얼라이먼트가 틀어지는 걸 막는 목적인데요. 이때 압력도 동시에 가하기 때문에 열압착 본딩이다 이렇게 돼 있고, 마이크로 본딩에도 꽤 잘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비싸고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TC 본딩을 할 때는 칩사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NCF라는 저렴 필름을 덧댄다고 해요. 이 필름이 열로 인해서 녹아서 범프 간 연결을 유도하고 마치 본드처럼 두 개 칩이 고정될 수 있도록 하면서 칩 사이 공간도 메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TC 본드에서는 국내 넘버원이고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직 업계에서는 LAB 방식이 아직까 완전하게 이 열압착 방식을 대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R, MUF 방식은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HBM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 밴드 위드 메모리. 이게 지금 뭐 인공지능 시대 대세인데, HBM이 보면요, 상단은 하이브리드 본딩이 일부 쓰였는데 하단은 여전히 이게 열압착 방식으로 본딩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사용되는 게 TC 본더인데 그게 지금 한미 반도체 기술이라고요. SK 하이닉스가 이걸 해보다 보니까 HBM 공정에서 MR, MUF 방식도 한번 도입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칩 다이를 쌓아 올린 뒤에 X상의 언더필 소재를 압력을 가해서 흘려넣는 공법이라고 하는데, 언더필이라는 건 밑에 이제 액체를 채워 넣는 그런 거거든요. TC 본딩 대신에 일단 전통적인 매스 리플로우 방식, 아까 설명한 거, 요거를 본딩을 한 다음에 액체 언더필을 통해서 절연과 보호 몰딩을 동시에 구축하는 거라는데, 일본 소재회사 나믹스하고 협력해서 상당히 만족할 만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TC 본딩의 보안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가 최근 쓰이고 있는 일반 본딩이고요. 하이브리드 본딩을 이제 바로 설명을 하면, 선두주자가 네덜란드의 BESI입니다. BES이라고도 있기도 하고요. 암스테르담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시총은 우리 돈으로 한 11조 원 정도인데, 이게 뭐 넘사벽 회사라고 합니다. 모든 본딩에 대해서 다 대응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제2의 ASML이다, 본딩계의 뭐 황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뭐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하고 한미 반도체가 자주 언급이 되는데, 차세대 본딩, 하이브리드 본딩에 있어서 지금 뭐 한국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언급되고 있고요. 그 하이브리드 본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더볼이나 범프 없이 본딩을 해버리는 건데, 구리 선으로 한다고 했죠. 그게 이제 HBM4에 본격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HBM4는 2025년, 2026년에 도입된다고 하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의 정의와 방법론이 각 사별로 정말 다양합니다. 엑스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거는 열과 압력을 사용하지 않고 구리 패드와 실리콘 옥사이드를 패턴화해서
접착을 시도하는 아이디어를 업계 최초로 냈다고 그러고요. TSMC는 아예 범프를 없애고 이 자리에 전자가 잘 이동할 수 있는 구리, 이거 카퍼를 꾹꾹 집어넣은 다음에 열을 가해서 칩과 칩을 완전히 포개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 회사가 내놓은 하이브리드 본딩의 정의이고, 이걸 이제 브랜드화 했죠. TSMC SOIC, System on Integrated Chips. 이게 소니에서도 뭐 다양한 방식을 개발하고 있고요. 삼성도 그렇게 하고 있고, 각사마다 중구난방으로 하이브리드 본딩에 새로운 방식을 내세우고 있어서 이게 정확한 정의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솔더블하고 범프를 쓰지 않고 어쨌든 이 종의 칩을 결합을 한다.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걸 결합한다. 이 정도로 광범위하게 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까 엑스페리처럼 아예 열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미래의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유명한 사업 장비 업체는 이 베시어하고요, ASM 퍼시픽 테크놀로지, 한미 반도체가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이 도입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TC 본딩이 HBM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의 경우는 TC 본딩에서 쌓아 올린 성과를 4세대인 하이브리드 본딩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HBM의 그 TSV 공법이 쓰이거든요. 상단에는. 이게 사실 하이브리드 본딩의 일부분인데, 이게 이제 뚜루 실리콘 바이아 해가지고 실리콘 간통 전극 이 정도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실리콘을 쌓아서, 칩을 쌓아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냥 위칩, 아래칩이 연결하는 그런 방식인데, 거기에 이제 이 구리 피선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 오사트 업체에서는 좀 도전하기 힘든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기를, 야, 패키지 같은 경우는 오사트 업체에서 하는 건데 왜 SK 하이닉스 이름이 튀어나오냐? 전공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종합 반도체 회사인 SK 하이닉스가 TSV를 잘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그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또는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서 이게 TSV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본딩 방식하고 TSV를 사용하는 본딩 방식하고 나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하이브리드 본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에서 레이저 리플로우 방식, 여기가 가장 앞서 있는 회사는 프로텍이다. 그리고 TC 본더 방식에 가장 앞서 있는 회사는 한미 반도체다.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국내에서는 가장 앞선 회사가 한미 반도체다. 그리고 외국에서 가장 앞선 회사는 글로벌하게 넘버하는 BESI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대충 간단하게나마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